화양연화, 흉의 철학으로 톱바보는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에 대하여.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은 양날의 마성을 지녔습니다. 건조한 일상을 달래는 영혼의 생물처럼 애틋함의 정념으로 현재를 껄껄 웃기도 하고 귀환할 수 없다는 자괴감을 출몰시켜 꺼이꺼이 울게도 합니다. 화양연화는 삶의 정념이 온전히 충족될 수 없다는 인간 본성의 불안정성을 잊게 하는 동력이자 완벽한 시절에 대한 그리움으로 일상의 무력감을 달래는 자극제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심연에 비밀상자를 만들어 혼자만 꺼내볼 수 있는 열쇠로 잠궈두고는 그리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을 봉인하여 그 정념의 잔재를 영속시켜 유한한 생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하는 기술이죠. 왕가의 감독은 화양연화의 엔딩 장면을 장식한 앙코르와트에 대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앙코르와트는 시대가 없는 곳이라는 점에서 시간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곳이어서 좋았다.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 영원한 것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은 소중합니다만 그것이 현실에 재생될 수는 없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이때가 붕괴되기에 화양연화는 그림의 형식으로 다만 거기에 머물러야 하죠. 휴먼 철학의 목적을 진리의 도달이 아니라 삶의 안정성이라고 설파했는데, 그리움은 현실을 현실적으로 버텨 살기 위해 인간이 창안한 철학의 말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질 수 없고 볼 수만 있는 화양연화의 그리움은 철학만큼 보편적이니까요. 따라서 선택의 순간에 머뭇거리는 인간에 대해 우리는 비겁하다 단정할 수 없겠죠. 인간 본성은 불완전하고 유약하며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것이니까요. 휴먼 말합니다. 실제란 우리가 관습과 습관과 본능에 매달려 간신히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일 뿐이다. 인간 본성의 실제는 강건하고 단단한 성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민하고도 위태로운 형태로 간신히 있습니다. 1962년 홍콩에 살았던 양조위와 장만옥의 사랑도 그렇게 겨우겨우 탄생하게 되었고 그렇게 겨우겨우 보관되게 되었죠. 이 둘의 만남에 결단은 없습니다. 영화 초반에 이런 말이 박혀있는 이유죠. 양조위와 장만옥은 배우자의 불륜 탓에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위태로운 시공간에서 안정을 깨는 위협의 순간이 사랑의 동기였던 것이죠. 사랑은 흔들리며 출현하고 흔들며 소멸하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만났던 1960년대 홍콩은 현재의 홍콩과도 같은 혼란의 시공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이 작은 땅은 차별과 폭동이 잦았으며 어두운 앞날에 대한 기대는 희미했었죠. 오늘날에도 홍콩은 양극화의 극단적 사례이지만 당시 홍콩은 현재보다 계층 격차가 심각했고 보통 사람의 생활 수준은 처참했습니다. 홍콩 섬은 롤스로이스가 택시로 쓰이고 고급 유럽식 사교 클럽이 불야성을 이루며 돈이 썩어가는 환락의 중심이었으나 중일전쟁, 국공내전, 베트남전쟁에 난민들이 몰려든 구룡 반도는 처참한 상황이었죠. 환락의 홍콩과 빈민의 홍콩이 공존하는 이 불안정의 시공간에서 정념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일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양조위와 장만옥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기도 하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만큼은 아니더라도 흔들리는 사람을 더 흔들어버리는 감정에 승부를 걸라는 요구는 부당합니다. 안정보다 사랑이 먼저지만 사랑을 위해 안정을 포기하는 강요가 좋은 선택은 아니죠. 장만옥은 어느 날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에게 타이가 잘 어울린다고 말했는데 사장은 외도의 현장으로 가는 길에 타이를 바꿔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편함은 습관이고 좋은 것은 그 사람의 도덕관을 피력합니다. 휴먼은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 느껴진다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말했는데 의미인즉 습관이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 도덕적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은 단속이 필요하고 단속은 평온을 유지시켜 주죠. 생각으로 옳은 것이 생활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당신과 평생 살아갈 힘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철학은 수학이 아니며 삶이 알고리즘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개념으로 아는 것과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죠. 휴먼은 좋은 삶이 곧 도덕적인 삶이고 그 좋은 삶을 위해선 좋은 취향을 장착하라 충고합니다. 영화 화양연화 속 주인공들이 누추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최대한 차려입고 좋은 것들을 먹으며 책과 가까이 하는 이유죠. 내게 익숙하고 편한 것이
품위를 갖춘 좋은 것이면 인간 본성의 불완전함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휴은 나는 학식이 지배하는 나라의 거주민이며 대화의 나라로 파견된 대사다 라고 자신을 규정했습니다. 학식은 필연의 은유고 대화는 우연의 은유입니다. 학식은 빡빡한 논리적 언어고 대화는 말랑한 감각적 언어라 볼 수 있죠. 학식과 대화의 틈새에 삶이 배치되고 필연과 우연의 연속이 삶이죠.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사태는 치우침입니다. 필연을 쫓으면 독단에 빠지고 우연을 맹신하면 삶이 망가지죠. 이러한 관점에서 영화 속 양조위와 장만옥의 사랑은 우연과 필연의 중간지대를 창안하는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불안의 공간인 홍콩에서 분류는 감당할 수 없는 도발일 것이고 이혼의 고통은 지속적이고 사랑의 쾌락은 일시적인 탓이고 모든 선택은 감정의 문제이며 감정은 지속되는 일상에서 출몰하므로 생존의 토대를 허무는 선택은 패착이기에 그 중간지대는 척박한 토양에서 선택할 최선책인 것이죠.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시절을 안정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그리움의 비밀 상자를 주저해가는 섬세하고도 어여쁜 이야기의 레시피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용적 사랑의 구상은 그들이 놓여있는 상황으로 암시되고 그들의 취향으로 현현됩니다. 양조위는 피에 묶여있는 만두를 먹고 장만옥은 피 그 자체로 만든 국수를 즐겨 먹죠. 양조위는 관습을 깰 수 없는 밋밋한 가장의 허기를, 장만옥은 장수의 상징인 국수의 건조함에 묶여있는 수동성을 비유합니다. 그들의 삶은 뻑뻑하기에 물처럼 유연하니 요구되었고 그렇게 그들은 서로에게 끌리게 된 것이죠. 알맹이를 탐하고 싶지만 껍질의 보호에 만족하는 양조위와 껍질의 안정으로 장수를 원하지만 건조한 일상의 허탈감을 느끼는 장만옥은 비 오는 날 만나고 비 오는 날 헤어집니다. 비는 그들의 보호막을 누기는 장치죠.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홍콩의 혼란한 시공간에서 결혼의 안정장치로 그들 자신을 위로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가끔 이렇게 푸념하면서 말이죠. 我以前都唔知道原來結婚係咁複雜嘅。如果一個人你自己做得好咪得咯，但係當兩個人相處嗰陣時，得你自己做得好係唔夠。唔好諗咁多啦，或者好快就會返呢。 이 적응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란 운명적이고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화양연화인 까닭입니다.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없으니 최대한 아름다움에 근접하려는 몸부림이죠. 반전이 불가한 시대에 유일한 소망 하나쯤 간직하고픈 내재적 열망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정센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유한의 삶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보호는 아름다움을 재현할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기도 하죠. 따라서 저 무궁한 영혼의 비밀이 우리의 건조한 삶을 위로합니다. 위기의 세계일수록 섬세한 취향의 단련이 좋은 삶과 직결되는 이유죠. 안전이 최대의 목적인 삶에서 섬세한 취향까지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궁핍하게 삶을 대하는 것이니까요. 휴은 지상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가상의 천국을 열망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호와 안정의 지상이 만족스러우려면 최대한 취향의 훈련을 받아야 하죠. 새들어 살지만 수트를 입은 양조위와 치파오의 절대적 뒤태를 가진 양만옥의 움직임과 품이 있는 행위처럼 말이죠. 아름다운 사랑의 비밀을 숨겨두는 선택에 죄책감을 느끼신다면 휴메의 이 말을 기억하며 화양연화의 그림을 몰래 꺼내보셨으면 합니다. 도덕적 구별의 원천은 이성이 아니다. 화양연화의 가책이 작동되지 않을 그날을 그리워하며 안녕. Paper Renaissance